안녕하세요, 맨스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월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적인 이야기보다는 한국과 다른 점, 일본 회사 근로계약서에서 꼭 따져봐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보통 연봉제인 회사가 대부분이죠. 연봉제는 1년의 연봉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연봉이 3,6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씩 받죠. 가끔 회사마다 16으로 나눠서 3, 6, 9, 12달에 2배를 주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월급제라고 불리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연봉을 얼마라고 정하기보다는 한 달에 20만엔처럼 한 달에 급여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연봉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일본의 월급제의 가장 큰 특징은 보너스가 2번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결산 보너스나 성과 보너스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너스는 정말 회사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월급처럼 당연히 나온다는 게 인식입니다. 그렇기에 월급이 20만엔이면 20만엔이 12달, 240만엔에 여기에 여름 보너스, 겨울 보너스를 더한 것이 자신의 1년의 연수입이 됩니다. 월급이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보너스는 회사 상황이나 개인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너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2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즉, 월급이 20만엔이라고 하면 여름 보너스 40만엔, 겨울 보너스 40만엔 정도 받기에 연수입은 320만엔이 됩니다. 일본 기업 신입이 월급 25만엔 전후라고 해서 연봉이 25 곱하기 12, 300만엔이 아닌 여름, 겨울 보너스를 더한 400만엔이 연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인센티브나 결산 보너스가 있다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 중소 가면 보너스고 뭐고 없어요. 다들 좋은 곳에 다니시니까 보너스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종업원수 500명 이상인 기업은 97.8%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 종업원수 5에서 29인의 기업은 70.2%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약 75%의 기업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일본에서 연봉제를 택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보너스분을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12로 나눠서 줍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약 80%의 회사들은 보너스를 받거나 연봉에 보너스 금액을 더해서 매달 나눠서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80%의 회사가 전부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0대 20이면 블랙을 가지 않는 한 보너스는 일본에서 일할 때 월급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연봉제가 아니라 귀찮게 보너스라는 걸 따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일본은 월급에는 세금을 매겼지만 보너스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월급을 낮게 책정하고 보너스를 엄청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노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너스에도 세금을 띄어갑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보너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고정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보너스를 주는데 인건비가 준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월급을 인상하면 인상분만큼의 고정 지출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번에 열심히 했네. 보너스 많이 줄게. 이번에 성과가 별로네. 보너스 조금만 줄게. 보너스는 조정이 가능하기에 일시적인 지출이 되는 거죠. 고정 지출을 늘리고 싶지 않은 일본 회사들의 생각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걸 알면 회사 고를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두 군데 회사에 내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A 회사의 고용계약서에는 기본급 16만엔, 주택수당 4만엔. B 회사는 고용계약서에는 수당 같은 거 없고 기본급이 19만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느 회사를 고르실 건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액은 A 회사가 20만엔, B 회사가 19만엔이죠. 1년에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A, B 회사 둘 다 여름, 겨울 보너스는 2개월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회사의 경우 매달 20만엔이 12번, 240만엔이죠. 보너스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름 보너스는 기본급 16만엔의 2달치인 32만엔, 겨울 보너스도 32만엔을 받습니다. 총 합계 302만엔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B 회사는 어떨까요? 19만엔이 12번, 228만엔, 여름 보너스 38만엔, 겨울 보너스 38만엔, 총
304만엔을 받게 됩니다. 월급이 낮았던 B회사가 1년으로 보면 더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에는 안 보이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잔업, 야근이 1년 동안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 30분씩 잔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 20일이니까 30분 곱하기 20일, 한 달에 10시간 잔업한 것이 됩니다. 1년이면 120시간이죠. 잔업비 계산까지 해볼까요? A회사의 경우 기본급이 16만엔이었죠. 우선 이걸 시급으로 나눠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0일 근무이기 때문에 16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6만엔 나누기 160시간을 하면 시급이 1000엔입니다. 일본의 잔업 단가는 거의 모든 회사가 자기 시급의 1.25배입니다. 그러므로 A회사는 1시간 잔업, 1시간 야근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1250엔을 지급한다는 뜻이 됩니다. 매일 30분 1년 120시간 잔업한 걸 계산하면 15만엔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회사를 계산하면 19만엔 나누기 160시간, 시급으로 하면 1187.5엔이 됩니다. 잔업단가는 1.25배이므로 잔업단가는 1484엔, 120시간이면 178,125엔. 평균적으로 매일 30분의 잔업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면 A회사를 가게 되면 302만엔 플러스 잔업비 15만엔으로 317만엔을 받는 것이 되고, B회사를 가게 되면 304만엔 플러스 잔업비 약 18만엔으로 322만엔을 받는 것이 됩니다. 제가 든 예시는 1년에 5만엔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회사마다 근무시간, 세부 내역이 다르기에 실제로 계산해보면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잔업, 야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잔업비, 야근비를 받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잔업이 시급의 1.25배이고 10시가 넘어가면 심야 잔업이 되므로 1.35배, 주말 출근 1.35배, 주말 심야는 1.45배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회사가 잔업비를 안 주는데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미나시 잔업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잔업비는 안 나옵니다. 미나시 잔업이란 우리 회사는 보통 한 달에 20시간 정도 잔업이 있는데 나중에 잔업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20시간분의 잔업비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줄게요 라는 계약입니다. 물론 미나시 잔업이 20시간이면 2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서는 잔업비를 받게 됩니다. 다른 회사보다 좀 월급이 높아 보이네? 하는 회사들은 이런 눈속임을 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미나시 40시간을 넣어놓고 월급 26만엔인 회사보다 미나시 없이 월급 20만엔인 회사가 결국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월급, 연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회사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비슷한 회사 두세 곳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근로계약서를 잘 보고 계산해 보시면 어디가 좀 더 좋은 회사인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하시는 분들도 월급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시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전직할 때도 시급 계산을 잘해서 정말 내가 월급이 오른 건지 그냥 단순히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나시 잔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나시 잔업에 관해서 예전에 어느 일본 직장인들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나시 잔업이 20시간이 있어서 할 일 없어도 회사에 남아서 20시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 때우기 좋은 거 없나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가요. 왜 시간 때우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글 올리신 분은 미나시 잔업이 20시간 있으니까 20시간 안 채우면 월급이 깎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처음 오신 분들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시 잔업은 회사에서 평균 20시간 정도 잔업이 있으니 월급에 포함시켜서 줄게. 참고로 20시간 안 돼도 그 돈은 너가 가져. 안 돌려줘도 돼. 라는 느낌의 계약이기에 20시간 안 채워도 되고 잔업이 0시간이라고 해도 20시간의 잔업비는 월급에 포함돼서 돈이 들어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잔업 20시간을 포함한 금액을 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실제로 잔업 야근을 해도 20시간까지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잔업을 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일본의 월급제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본의 회사들은 여름 보너스 지급일이 7월 두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여름 보너스를 받으려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를 다녔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클리어하고 여름 보너스가 지급되는
7월 둘째 주 금요일에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 6월 달에 그만둬 버리면 보너스가 없으니까요. 그만두고 싶어도 7월 둘째 주가 보너스니까 싫어도 조금씩 더 다니게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 30대 중후반인 제 나이 정도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안 받고 그만두자니 아깝고 7월 말에 그만둘게요 하면 어차피 그만두는 애니까 하면서 인사평가, 고과평가 대충 해서 보너스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좋은 곳으로 전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전 회사에서 보너스 못 받고 전직한 회사에서도 조건이 안 돼서 보너스 못 받으면 그 해의 연수입은 정말 크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봉제를 더 좋아하는데 일본에는 연봉제 회사가 많이 없는 게 늘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두서없이 아무 얘기나 한 느낌이 강해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